강의를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 현재 오후 12시고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다 한 건가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에너지 보존 법칙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열평 형식이 유도된다는 것을 정리를 마저 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남는다면은 4장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한 절반 이상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복습을 조금 하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건데요. 폐세계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폐세계 안에서 외력에 의해서 일률이나 열이 공급된다면 외력에 의해서 일률이나 열이 공급이 된다면 그 개가 갖는 총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한다. 그 개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에 일률과 열이 반영된다. 그러니까는 일률이나 열이 뭐 전혀 없던 곳에서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없어지거나 열 변화율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럴 리는 없다 이런 얘기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만약 외부에서부터 일률이 더해지거나 열이 더해지면 그 개가 갖는 에너지는 증가를 하고 만약에 일률이나 열 변화가 외부로 빠지는 쪽으로 하면은 그 개가 갖는 에너지는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명백하게 나타내 보면은 개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식이에요. 개가 갖고 있는 모니터링을 좀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 화면을 좀 켜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야지 이 포인터로 뭘 가리키고 있거나 이랬을 때 지금 타임 딜레이 없이 지금 제대로 가리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을 좀 켜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자, 지금 모니터 화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가 가진 총 에너지 변화율 U 다수를 표시했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개가 가진 총 에너지 변화율은 외부로부터 외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률에다가 일률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시간에 대한 일의 변화율이니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비율의 그 변화율의 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개가 갖고 있는 열 변화율,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가 하는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 쭉 정리를 해가지고 U.과 WM.과 그다음에 WH.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WM.은 결과만 이제 요약하기로 하죠. 과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결과만 요약하면 운동에너지 변화율에 운동에너지 변화율이 결국은 이제 그 가속도가 한 일이 되던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응력 동력 혹은 기계 동력 두 개의 합으로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에서의 열 변화율은 뭐 개라고 하면 물체 경계면에 둘러싸인 물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탄소성 이론에서는 그다음에 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 플러스 적당히 더 넓은 영역 경계면으로 이루어진 더 넓은 영역 또
계라고 볼 수 있죠.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열 유동량 표면을 통해서 그 계의 경계면을 통해서 유동되는 열량 더하기 열 전환율, 여기 열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하게는 열 전환율이죠. 열 전환 속도. 열이 얼마만큼 빠르기로 얼마만한 빠르기로 전환되고 있는가. 그래서 계의 총 에너지는 그 계가 지금 이제 다시 이 뭡니까 슬라이드가 지금 너무 좀 미세하게 지금 작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이제 요 슬라이드의 제일 밑줄은 다시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요 U equal WM, WH인데 지금 WM 닷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방금 WH 닷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지금 이제 U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를 대문자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대문자로 썼죠. 걔가 갖는 총 에너지는 얼마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 총 에너지의 변화율을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합으로 더해지는 두 개 항으로 구성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U 닷은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는데 그게 변화율이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 요게 지금 명백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갑시다. 자, 기계 동력 안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 항이 하나 나오죠. 지금 요게 지금 설명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운동 에너지 변화율이 나오죠. 그런데 걔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걔 물체를 포함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계면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 경계면 내부를 전부 걔라고 본다면 시스템이라고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걔가 갖는 총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와 그 걔 내부에 있는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걔 안에 내부 에너지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변화율을 생각해 보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 항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항하고 그다음에 요 위에 요 항하고 서로 양쪽 등호의 양쪽에 각각 있으니까 서로 지워질 수가 있죠. 그죠? 그 설명이 지금 우리 강의 자료에 지금 빠져 있네요. 그런데 아마 우리 강의 교재에는 그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항하고 그다음에 요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 항하고 두 개가 캔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번째 항만 남겠죠. 두 번째 항만 남아서 넘어오면 이렇게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에 있는 에너지의 변화율. 원래는 여기 항이 하나 더 있었죠. 운동 에너지 변화율이 있지만 이쪽 등식의 오른쪽에도 기계 동력 플러스 운동 에너지 변화율이 나오니까 그게 하나씩 캔슬된 거고 이제 지금 이 식에서는 안 보여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은 내부 에너지는 이제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하겠지만 내부 에너지를 뭘로 표시하냐면 우리가 온도로 표시를 해요. 특히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은 여기 지금 요거를 좀 보도록 하죠. du over dt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인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을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 비열로서 나타내요. 온도 변화율 곱하기 비열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자체는 비열 곱하기 절대 온도인데 그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시간에 미분하면 그냥 그 온도를 섭씨로 나타내든 뭐 절대 온도로 나타내든 간에 온도의 변화율 곱하기 비열하면 그것을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열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을 비열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1도 올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부 에너지를 1도라는 단위만큼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온도의 단위에다가 B열 CP를 곱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율이다. 그러니까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 요거 변화율은 요거는 요거를 갖다가 왼쪽으로 전부 옮겨봤어요. 옮기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항을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적용을 해서 부피적분으로 바꿨어요.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럼이 벌써 연달아서 한 서너 번째 나오고 있죠. 그죠? 서너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은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표면적 분을 부피적 분으로 바꿀 때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산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변환이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벡터 행렬식으로 요 식을 이제 마저 설명을 하죠. 자, 요 식은 여기 그 적분 영역이 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R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따로 특정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적분 함수가 반드시 0이 되어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0이 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에서 이 식이 요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 Q는 어떻게 보통 정의가 되느냐면 열유속이죠. 사실 열유동이 아니라 열유속이라고 보통 히트플럭스 열유속이라고 얘기하는데 Q를 온도와 연관짓는 법칙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퓨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 앞 슬라이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열은 물체 내부에서 얼마만큼 흐르느냐 하는 거를 전기에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느냐, 전압차만큼 흐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하는 것처럼 열량도 물이 흐르는 것도 똑같죠. 유속은 얼마만큼 생기느냐, 압력차만큼 생긴다. 이런 것처럼 열도 비슷하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열은 그러면 얼마만큼 흐를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온도라는 걸 정의해 놓고 온도차만큼 열이 흐른다고 하자. 그걸 퓨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온도 9배에 비례해서 열이 흐른다. I 방향으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비록 I가 두 개가 겹쳐져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 합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향 한 개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의 비례상수를 KI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이름 붙여주기를 열 전도도, heat conductivity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열 전도도의 정의는 뭐냐면 열 유속을 갖다가 정의할 때 온도차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그 비례상수다 이렇게 열 전도도를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요 QI 자리에 QI라고 하는 건 I 번째 성분이죠. I 자리에 요 그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델타 X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결국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어떤 약속 기호냐면은 성분으로 썼을 때 QI를 I 방향으로 편미분한 그리고 그거를 합산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II가 두 개니까 요거는 합산의 법칙을 적용해서 XYZ 방향으로 각 9배마다 QI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편미분 항을 쭉 더한 그거를 갖다가 요 성분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 이제 오른쪽 식을 보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왼쪽은 요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하기로 하고 요 성분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U는 스칼라야.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칼라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시그마 곱하기 D는 Dij, Dji. 그런데 D는 뭐 어차피 대칭인 텐서죠. 그죠? 변형 속도 텐서니까. 대칭인 텐서이기 때문에 JI를 쓰든 IJ를 쓰든 뭐 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로 곱하기 R. R이 뭐냐면 열 발생률 혹은 열 전환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열 전환율이에요. 사실은 단위 시간당 단위 질량당 열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가, 얼마만큼 전환이 돼서 열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료가 연소가 되면 단시간당 단위 질량당 얼마만큼 열량이 연소돼서 나오는가, 혹은 그 안에 전기 저항선이 있으면 전기가 흐르면서 거기서부터 열이 얼마나 단위 시간당 나오는가 하는 것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성분별로 쓰여진 식을 우리가 보다 친숙한 기호로 바꿨으면은 어떻게 바꿨었냐면 내부 에너지를 CP 곱하기 T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CP 곱하기 DT 오버 D 라지 T 오버 T. 그래서 온도 변화율 곱하기 밀도 곱하기 비열하면은 그것은 기계동력, 응력동력 더하기 로 곱하기 열 발생률 혹은 엄밀하게 열 전환율 더하기 열유동 열 전도로 인해서 이동하는 열량,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KI, XI가 여기 2번 쓰였고 그다음 바깥에도 I가 있어서 3번 연거푸 쓰이는데 그 중에서 요 XI, XI만 합산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KI는 어떤 뜻이냐면 그쪽 방향으로의 열 전도도를 뜻하는 것뿐이지 다른 그 의미를 갖고 하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뭐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필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가로를 딱 쳐서 이렇게 표현해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방향 쪽으로의 열 전도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열 전도 그러면은 뭐 사방으로 열이 비슷한 정도로 흘러가겠거니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열이 흐르는 것도 이방성이 있을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잘 흐르는데 X 방향 잘 흐르는데 Y 방향으로 뭐 다 좀 다른 양으로 다 잘 안 흐른다든가 뭐 등 해가지고 열 유동의 이방성을까지 고려하려면 이렇게 밑에 그 하점자 I를 써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열 전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간단한 열평식에서는 보통 K를 상수로 많이 놓죠. 상수로 단순화해서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지금 순서만 바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항 중에서 세 번째 항을 제일 먼저 놓고 열 전도항,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괄호를 쳐놓읍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산의 법칙은 XI, XI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방향으로의 열 전도도다. 그리고 응력도 응력 혹은 기계동력. 그다음에 열 전환율 혹은 열 발생율. 그리고 제 등호의 오른쪽에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히트 이퀘이션 혹은 열 평형식, 히트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더 정확하게는. 결국은 이제 여기가 결론인데 우리가 시작점은 어디였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정리된 종착역은 뭐냐면 열 평형식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식은 적분이 있을 때까지는 에너지 보존식이 맞아요. 지금 요거죠. 요거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거를 한 질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식을 재정리하면 이거는 그 질점 근처에서 열 평형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 열 평형식은 어떤 특정 질점에서만 만족돼야 되는 게 아니라 물체 내 모든 질점에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열 평형식도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2차 편미분 방정식으로 돼 있어요.
동시에 온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1차 도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열평 형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해도 좋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보존 법칙 4개를 갖다가 쭉 정리한 거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질량 보존, 선운 동력 보존, 가공 동력 보존,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그런데 오늘 강의 자료도 이제 강의 동영상하고 같이 업로드를 이제 해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을 받아서 보고 있다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살짝 다른 점이 좀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찾은 사람, 난 내가 갖고 있는 강의 자료, 지난번에 다운받은 강의 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수님이 화면에 보여준 강의 자료하고 살짝 다른데요. 그런 거 혹시 찾은 학생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도 한 몇 개 있는데 글자 몇 개.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항을 조금 이동을 했고 항을 좀 보기 편하게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기호도 좀 우리 교재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기호도 대문자 그 전에 대문자로 써있던 걸 뭐 소문자로 좀 바꾼다거나 뭐 이러면서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내부 에너지가 소문자로 되어 있군요. 전체 내부 에너지는 대문자 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점에서의 내부 에너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에너지 보존 법칙 하나로 썼을 때 소문자로 썼던 걸 대문자로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걸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주제 물질 객관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자, 요거는 보존 법칙은 아닌데 구성 방정식을 세울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간단히 결론만 말하면은 자, 구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는 좌표계를 우리가 어떻게 잡든 간에 그 구성 방정식의 형태가 좌표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힘을 가해서 응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발생된 응력에 따라서 변형률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좌표계를 뭐 1, 2, 3 좌표계를 잡을 때의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약간 방향을 틀어서 1', 2', 3' 좌표계를 잡았을 때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좌표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좌표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물질 객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객관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중첩 강체 운동이라는 걸 먼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중첩 강체 운동은 어떤 용어를 우리말로 옮긴 거냐면 superposed rigid body motion. 그러니까 물체 내 변형이 전혀 없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을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물체의 변형이 없을 때가 아니고 물체의 변형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떤 특정 질점이 강체 운동만 한다고 했을 때 그 강체 운동을 추가로 더해질 때를 고려해 보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나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질점이 병진 운동할 때 CT 벡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점 근처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 질점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게 강체 회전 운동이니까 대부분 물체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회전 운동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변형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체 국부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회전이. 자, 요 QT하고 CT는 그 물체 그 질점 특정 질점에 따라서 상수예요. 그러니까 질점의 그 무관한 상수인데 단지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는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벡터 C는 병진 운동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Q는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데 이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텐서는 어떤 텐서가 회전 운동을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소고날 텐서가 된다라고 오소고날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죠? 오소고날 텐서는 어떤 특징을 갖는 텐서냐 하면은 오소고날 텐서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1이 된다. 단위 텐서가 된다. 혹은 역텐서는 그러니까 QT가 바로 자신의 역텐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텐서를 오소고날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어떤 특정 질점 근처에서 특정한 질점 근처에서 우리가 미소 선요소를 생각하면 DX 스타는 그러니까 양변의 미소 선요소를 잡으면 C는 날아가고 X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그다음에 Q는 X 곱하기 X니까 남고 오른쪽에 미분항을 잡으면 DX 스타는 Q 곱하기 DX다. 미소선 요소의 그러니까 회전 변환이죠. 그죠? 미소선 요소의 강체 회전 변환. 자, 이랬을 때 객관성의 요건, 즉 어떤 성질을 가져야지 객관성을 갖느냐. 그래서 좌표계 무관성 혹은 객관성, objectivity 혹은 frame indifference라고 하는 성질의 필요 조건을 이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선 스칼라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 간에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도 스칼라는 구성방정식에 쓸 수가 있고 저렇게 잡아도 스칼라는 뭐 좌표계 영향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구성방정식에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벡터는 어떠냐? 벡터는 방금 우리가 미소선 요소에서 본 것처럼 벡터를 중첩 강체 운동하기 전에 벡터를 Q로 변환시켰을 때 V 스타가 되면 그러니까 중첩 강체 운동 한 다음에 벡터가 되면 그러니까 Q만 곱해서 중첩 강체 운동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벡터는 객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벡터는 이런 성질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V에다가 Q 변환시키면 V 스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벡터는 그 자체로 물론 이때 얘기하는 벡터는 물리량으로서의 벡터예요. 그러니까 성분 3개를 갖는다고 해서 다 벡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떤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는 물리량을 나타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기만 하면 항상 객관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차 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첨자 2개를 쓰면 2차 텐서, 하첨자 3개를 써서 나타내는 텐서는 3차 텐서, 하첨자 4개를 써서 나타내는 텐서는 뭐 4차 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첨자 1개만 써서 나타내는 텐서는 바로 벡터예요. 그 다음에 하첨자 없이 그냥 나타내는 텐서는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텐서는 좀 일반적인 물리량을 나타내는 좀 일반적인 용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2차 텐서니까 2차 텐서만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합시다. 2차 텐서 중에서 중첩 강체 운동을 하고 나서 그 텐서를 나타낼 때 그 텐서가 A
그러니까 중첩 강체 운동하기 전에 A의 앞에서 Q, 뒤에서 Q 트랜스포즈를 곱함으로써 중첩 강체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물리량을 나타낼 수 있다면, 즉 A 스타가 될 수 있다면 그 텐사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요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양변에 뒤에서 Q를 곱하면 A 스타의 Q가 될 거고, 왼쪽 항은.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QA의 Q 트랜스포즈에 또 Q를 곱하는 거니까 Q는 오소건할 텐서라 그랬으니까 그게 1이 돼서 A 스타 Q는 QA가 되는 성질을 갖는 2차 텐서. 요거는 객관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왜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구성방정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방정식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끼고 싶으면 객관성을 가져야만 한 달에 끼는 거지, 객관성을 갖지 못하면 구성방정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구성방정식에 들어가서 그런 구성방정식을 떡 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 구성방정식은 좌표계를 다르게 잡을 때마다 다른 모양을 막 주기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다. 구성방정식은 기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위 얘기한 객관성의 요건에서 왜 벡터는 기본적으로 그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갖느냐. 요 참고에 나와 있어요. 참고가 바로 벡터는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고 하는 두 위치 벡터를 생각을 하면, x 질점, y 질점 두 질점을 생각하면 x 스타는 요 중첩 강체 운동에 따라서 x 스타는 c 플러스 qx. 그다음에 또 다른 질점 y 스타는 c 플러스 qy.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고 x-y를 v라고 정의를 한다면 v 스타는 q 곱하기 v가 항상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벡터에 그러니까 xy라고 하는 것을 v라고 하는 벡터로 나타낸다는 의미는 이 v 벡터의 시작점을 y 위치 벡터, 그다음에 끝점을 x 위치 벡터로 나타낸다. 그 얘기의 다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벡터는 항상 객관성을 갖는다. 자, 그런데 텐서는 왜 저런 모양을 가져야지만 객관성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텐서의 객관성 조건은, 이것도 제가 수정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는 벡터의 객관성 조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슬라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텐서의 객관성 조건이에요. 자, 요 오른쪽 요 구석에 벡터의 객관성 조건이 이제 나와 있죠. 벡터는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갖는다. 자, 그러면 텐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벡터를 변환시켜서 다른 벡터를 만든다. 이게 이제 텐서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텐서가 객관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객관성을 갖고 있다면 중첩 강체 운동을 하고 나서 벡터 텐서를 전부 스타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U 스타, 그다음에 A 스타, 그다음에 V 스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U 스타는 벡터의 객관성 조건으로부터 U 스타는 QU가 됐죠. 뭐 이건 사실은 벡터의 객관성 조건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벡터의 회전 변환이에요,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벡터의 회전 변환. 그 다음에 A 스타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V 스타의 회전 변화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U 자리에다가
U 자리에다 이 첫 번째 식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V를 A로 변환시킨 게 U다. 그랬으니까 U 자리에다가 V를 A로 변환시킨 요거를 집어내면 왼쪽 항은 QAV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QAV가 되고 왼쪽 항은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A 스타 QV가 되니까 이 오른쪽 항을 왼쪽으로 넘겨서 그러니까는 요거 화살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요 등호의 오른쪽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V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괄호 안에 V로 묶고 결과는 0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펴냐면 자, V라고 하는 벡터가 어떤 특정된 벡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제로 벡터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제로 벡터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0이 돼야 되면은 이 가로 안에 곱해지는 벡터 텐서는 어떤 텐서가 돼야 되면 제로 텐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를 변환시켜서 제로 벡터로 만드는 텐서는 어떤 텐서냐라고 물어본다면 제로 텐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QA는 A 스타 Q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QAQ 트랜스포즈 했을 때 그 결과가 중첩 강체 운동한 다음에 그 텐사로 나타나야 된다. 즉 A 스타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객관성 유지의 조건이죠. 그죠? A 스타는 QAQ 트랜스포즈 혹은 A 스타 Q는 QA. 이렇게 돼줘야지만 그 텐서는 그 2차 텐서는 객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자, 요 객관성에 대해서 이미 좀 얘기를 들어본 학생들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물론 이제 연속체역학을 수강을 했으면 당연히 이 객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혹시 연속체역학을 수강하지 않았지만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학생 있어요? 없으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볼까 하는 거. 연속체역학 수강한 학생이 한 명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수강하지 않았던 학생이 한 명 대답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판단을 하기가 좀 편하니까. 아직 채팅창에 수강하지 않았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한 학생이 한 명 대답해주고 수강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수강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수강한 학생 있으면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누가 수강했을까? 영서는 수강하지 않았을까요? 최조은 수강했는데 기억. 영서는 객관성에 대해서 이미 최조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기 바래요. 그 연속체역을 수강했건 수강하지 않았건 간에 이제 오늘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제 객관성에 대해서.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텐서들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 텐서들에 대해서 이제 객관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떤 텐서가 객관성이 있고 어떤 텐서는 객관성이 없는가. 왜 이거를 구분하죠? 객관성이 있는 텐서는 구성방정식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객관성이 없으면 그 자체로 들어가면 구성방정식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구성방정식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아까 요 미소선 요소 얘기했죠. dx 스타는 Qdx가 되고
그다음에 dx는 스몰 dx는 f 곱하기 라지 dx가 되고 그다음에 dx로 묶으면은 가로 열고 q 곱하기 f는 요걸 가로를 치면 결국은 f 스타라고 하는 것은 qf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f 스타는 qf가 되니까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 벌써 얘기를 하기를 이게 텐서가 되면 2차 텐서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 A 스타는 QAQ 트랜스포즈가 돼야 된다. QAQ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텐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F 스타가 QF만 돼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요거는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F라고 하는 것의 F의 정의는 두 점만 연결하는 텐서이기 때문에 두 점만 알면은 F를 바로 알기 때문에 이런 텐서를 두 점 텐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텐서들은 벡터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또 다른 예로는 극분해할 때 R 텐서인데 회전 텐서인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두 점 텐서예요. F 스타는 RU 디컴포지션 하면 그러니까 RU로 극분해하면 각각 R에 스탑 붙인 거 U에 스탑 붙인 걸 칠 텐데 F 스타가 QF라고 했으니까 Q 곱하기 RU 디컴포지션 한 것. 그래서 결국은 요 항하고 그다음에 요 항을 비교해 봤을 때 각각 R 스타는 QR, 그다음에 U 스타는 U가 되면은 요 등식을 성립시키죠, 그죠? 그래서 R은 여전히 두 점 텐서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지만 자, 요 경우에 U는 어떻게 되냐면 U 스타가 곧바로 U가 돼 버려요. 그죠? U 스타가 원래는 Q, U,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야지 객관성이 있는 건데 그냥 그 자체로 U가 돼버리니까 요거는 객관성이 없다. 즉 구성방정식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묘한 거는 F스타를 이번에는 극분해 하는데 왼쪽으로 극분해를 하면 VR로 극분해를 하면 V스타 R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QF인데 F를 QVR로 극분해하면 V스타는 뭐가 되냐면 이 R스타에다가 지금 QR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R스타에다 QR을 대입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해봐도 되는데 여기 그 과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는 한 줄 더 쓰도록 하죠. 필기를. 자, R스타는 V스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R스타 자리에 QR. 그 다음에 요 항을 제일 마지막 항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서는 요거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R로 묶으면 V스타 Q는 QV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V스타는 QVQ가 된다고요. 그래서 V 자체는 객관성이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U는 객관성이 없는데 V는 객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C는 U 자승이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사실은 U 곱하기 U인데 U 자체가 대칭 텐서이기 때문에 마치 그냥 자승인 것처럼 그냥 기호를 써서 나타낸 거죠. 근데 U가 U 스타니까 C 스타도 U 스타 곱하기 U 스타. 그래서 C 스타는 그냥 C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객관성이 없죠. 반면에 B 스타는 요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QBQ가 돼서 객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측 코시그린 텐사는 객관성이 없고 좌측 코시그린 텐사는 객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 스타는 뭘로 그러니까 변형 텐사는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그죠? E는 2분의 1에 C-1. 그러니까는 양변에 스타를 붙이게 되면 이건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E 스타는 2분의 1의 C 스타가 돼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잠깐만요. 입니다. 1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E 스타는 이거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한번 써봅시다. 지금 약간 설명을 잘못했는데 E 스타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I에는 단위행렬은 스타를 붙이거나 안 붙이건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변형률 텐서,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는 객관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는 구성방 정식에 들어가면 어떻겠구나. 안 되겠구나요. 그러면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서는 E 스타는 QEQ. 오일러리안 텐서를 써야 되는구나. 구성방 정식에는. 자, 이거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변형 속도 텐사에 대해서 요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변형 속도 텐사의 객관성을 이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변형 속도 텐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L 스타가 뭔지 알아야죠. L 스타 L의 역할은 뭐냐면 F를 L로 변환시켜서 F 닷을 만드는 물질 미분 만들어주는 게 변형 속도 텐사였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L을 미리 F 닷의 양쪽 오른쪽에서 F의 역행렬이 곱해지면 그죠? F의 역행렬 곱해지면 여기 L만 남고 F 닷의 역행렬 곱해진 L은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하나의 식으로만 딱 표현을 하면 머릿속에 금방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시로 좀 퀴즈를 봐가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큰 양인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만큼이 되는가, 이런 걸 퀴즈 시험에서 이제 계속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L에다가 스타를 붙여봐요. 그러면 L에 스타를 붙이면 F 닷 스타에 그 다음에 F 역행렬의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뭐 F 스타의 역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닷의 스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요게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에 아마 잘못돼 있을 거예요. F 닷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F 스타야. F 스타는 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QF로 그러니까는 F의 중첩 강체 행렬 변화는 Q만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F 스타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F 스타의 물질 미분을 하면 두 개의 항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Q의 물질 미분, 그 다음에 F의 물질 미분 각각 해서 더하면 되죠. 그죠? 두 개의 항이 나와요. 그러면 자, 요 F 스타의 닷 자리에 요 두 개의 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서 정리를 했냐면 요거에 정리한 곳이 있는데 요거의 역행렬을 구하면 되나요? 그렇죠. 역행렬 구하면 F스타의 역행렬 구하면 QF의 역행렬이니까 각각의 역행렬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꾼 거죠. 그런데 Q의 역행렬이라는 게 Q 트랜스포즈니까 QT로 여기 썼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앞에 두 개의 더하기 항에다 각각 곱해주면 자, Q 닷의 F의 F 역행렬 곱하기 Q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Q의 F 닷 F 역행렬 Q 닷,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왼쪽 항은 요 F하고 F 역행렬 곱해진 게 1이니까 Q 닷 Q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자, 요 가운데 곱해지는 대상이 뭐예요? 바로
L이란 말이에요. L. 그죠? 그래서 QLQ.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L스타는 QLQ가 바로 되지 않고 하나 군더더기가 여기 튀어나왔어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이 군더더기를 우리가 편의상 오메가라고 한번 기호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 오메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오메가가 지금 Q.의 Q 트랜스포즈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요 밑에 설명에 Q 트랜스포즈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변의 물질 미분을 하면 Q 트랜스포즈 더하기 Q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요거는 요 두 번째 항을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넘긴 요 결과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Q의 Q 트랜스포즈예요. 그런데 요거는 Q 트랜스포즈 전체를 트랜스포즈 한 거와 똑같아서 결국은 마이너스 Q 트랜스포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트랜스포즈가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텐서 요 놈의 성질은 트랜스포즈를 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엔티시메트릭이다. 반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게 지금 식만 쭉 그 강의 자료에 식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조금 알기 어렵게 돼 있지만 이제 말로 명백하게 중요한 점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속도구배 텐서는 객관성을 갖지 않고 대신에 반대칭인 텐서 하나가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면 중첩 강체 운동을 하고 나면 반대칭인 텐서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꼭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퀴즈 시험 보지 않지만 이제 다음 수요일날 퀴즈 시험 본다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L은 반대칭이니까 그러면 L은 그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L을 덧셈 분해한 D 플러스 L로 D 플러스 W로 덧셈 분해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형 속도 텐사랑 그다음에 스핀 텐사 두 개를 덧셈 분해한 적이 있어요. 요런 거 갑자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언제 그런 거 했지 혹시 모르겠는데 D를 2분의 L 플러스 L 트랜스포즈라고 D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2분의 L 마이너스 LT를 W로 정의를 한 적이 있죠. 이건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면 뭐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덧셈 분해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L 자리에 D 플러스 W를 대입을 했어요. 요 L 자리에. 바로 요 L 자리에 D 플러스 W를 대입했다. 그리고 그 D 플러스 W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그리고 L 스타 자체를 또 역시 D 스타 플러스 W 스타로 한번 덧셈 분해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 항은 뭐냐면 QDQ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QDQ, 두 번째 항은 QWQ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왼쪽 항을 제일 마지막 여기 세 번째에 놔뒀죠. 세 번째 항은 그 자체로 반대칭인 성질이에요. 반대칭인 텐서예요. 자, 그렇다면 D스타는 어떻게 되느냐? D스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D는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W는 원래부터 반대칭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는 객관성을 어떻게 한다? 갖는다. W는 객관성을 어떻게 한다? 못 갖는다. 객관성을 갖고 싶었는데 오메가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꽤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W가 이제부터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이제 D도 나중에 유한 변형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자, 요거
요 밑에 있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요 메모로 되어 있는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왜 그렇게 W가 중요했느냐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응력 때문에 그래요. 응력 때문에. 자, 그럼 우선 응력 텐서 자체는 객관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려면은 응력 텐서의 객관성을 살펴보려면 응력 텐서의 정의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응력 벡터 T는 응력 텐서 곱하기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가상 단면의 법선 벡터 N 이렇게 이제 두 시그마 N의 곱으로 정의를 했죠. 시그마를.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력 벡터 자체 T는 T스타는 QT이기 때문에 왜 T스타가 QT가 돼요? T는 벡터니까. 벡터는 기본적으로 객관성 만족하죠. 그리고 중첩 강체 운동 변환하면은 그냥 Q만 곱하면 돼요. T에다가. 그런데 T의 자리에 시그마 N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T 스타를 시그마 스타 N 스타로 정의를 했어요. 정의된 대로 스타만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N 스타는 어떻게 변환하느냐? 바로 QN으로 변환을 해요. 왜 QN으로 변환할까요? N 스타가 바로 N이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요식하고 Q 스타 QN하고 그다음에 Q 시그마 N하고 요 오른쪽 항을 왼쪽으로 넘겨요. 그러고 나면 N이 공통이죠. 그래서 공통으로 묶어요. 그런데 N은 0이 아닌 벡터죠. 그러니까 요 괄호 안의 대상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성립하죠. 그죠? 즉, 요 파란 화살표를 쫓아가면 시그마 스타는 Q 시그마 Q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응력 텐서는 그 자체로 객관성을 가져요. 정의된 상태 자체로 객관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응력 텐서는 이제 됐고 그러면은 PK 응력 텐서 공칭 응력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마 Y 스타는 시그마가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은 J 시그마 F 마이너스 D가 이제 시그마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스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J 스타라는 게 F 스타의 디터미넌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어차피 스칼라니까 J 스타는 J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지금 방금 우리가 정리한 Q 시그마 Q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F 스타의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요거는 QF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그래서 Q 트랜스포즈랑 Q랑 곱해서 1이니까 JQ 시그마 F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결국 Q가 앞으로 나와주면 Q 곱하기 시그마 1, 즉 Q 제1종 PK. 그러니까 뒤에 이게 이제 객관성을 가지려면 Q1이 시그마 1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Q 시그마 1 Q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왼쪽 하나밖에 안 곱해지죠. 그래서 객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그마 2는 쭉 따라가 보면 아예 다시 본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게 아까 C도 우측 코시그린 텐사도 객관성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 시그마 2도 객관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기준 모양으로만 뭔가를 정의를 하면 객관성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제일 오늘 아마 얘기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응력 속도, 스트레스 레이시는 과연 객관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응력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닷은 뭐냐면 지금 시그마 스타가 Q 시그마 Q라고 했으니까 요거 객관성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거 양변에 물질 미분을 하는 거예요. 물질 미분하면 요건 세 개의 항으로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세 개의 항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Q 닷의 스타는 이거는 뭐 Q 스타의 닷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Q 닷 자 여기에다가
그 첫 번째 곱해지는 거에 물질 미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해지는 거에 물질 미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곱해지는 거에 물질 미분. 이렇게 돼가지고 Q 닷의 스타는 이 두 번째 항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양쪽에 항이 하나씩 추가로 나오죠. 근데 Q 닷에 요거를 대입을 하면 Q 닷은 그래서 이 앞 슬라이드에서 Q 닷은 요거 미리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 닷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요 미리 정리된 것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 요 Q 닷에는 요거 정리했고 Q 트랜스포즈 닷에는 요거 정리한 거를 각각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길어지지만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기로 하죠. W 스타 Q 빼기 QW. 그죠? 다시 앞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Q 닷은 W 스타 Q 빼기 QW. 그 다음에 Q 닷 트랜스포즈는 Q 트랜스포즈 W 닷 W 스타 더하기 W Q 트랜스포즈. 요거를 첫 번째 가로에는 요거 대입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요 Q 닷 트랜스포즈에는 요거 대입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W 스타에 Q 시그마 Q 닷 빼기 QW 시그마 Q 닷 더하기 요건 그대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Q 시그마 Q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W 스타 그다음에 Q 시그마 W Q 트랜스포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자, 요거에 요 첫째 항 여기 지금 이동 경로를 좀 그려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 항은 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요게 일로 왔어요.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 자, 마지막 항이 일로 왔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각각 Q랑 Q 트랜스포즈가 곱해져 있으니까 가로로 묶었어요. 그리고서는 남은 게 뭐냐면 자, W 스타에 요게 뭐냐면 자, 요게 시그마 스타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W 스타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시그마 스타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서는 요 제일 오른쪽에 남아있는 두 개의 항을 등호의 왼쪽으로 넘겼어요. 넘겨봤더니 자 이렇게 되죠. Q 닷의 스타 빼기 W 스타 시그마 스타 더하기 시그마 스타 W 스타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오른쪽 항은 요게 그대로 내려오면 요 가로 안에 있는 텐서의 왼쪽에서 Q 오른쪽에서 Q 트랜스포즈를 곱한 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텐서 양의 중첩 강체 운동 하고 난 다음에 양이 바로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죠? 그죠? 그래서 요 전체를 시그마의 화이트 닷, 흰 도트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까만 도트는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와 가지고 Q 시그마의 화이트 닷 Q 전체가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요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더 써봅시다. 여기 지금 이렇게 빠졌군요. 이거 네, 고쳐가지고 다시 올려줄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그마 화이트 닷은 객관성이 있다예요. 시그마 화이트 닷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 화이트 닷이죠. 그 시그마 화이트 닷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냐? 시그마 또 시그마의 물질 미분에서 W 시그마 이런 거를 빼고 더하기를 해준. 그러니까 약간의 그 속도급의 텐서를 본 다음에 거기서 W 구해서 스핀 텐서 가지고 시그마를 조금 살짝 변환시켜서 더해주면 약간 시그마 닷을 조금 조정해주면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탄소성 구성 방정식에 갈 때 이게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탄소성 미리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탄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탄성 변형은 응력과 변형률이 직접 연관지어지고 구성 방정식. 그다음에 소성 변형은 응력과 변형률 속도가 연관지어져요. 그러니까 탄소성이 한꺼번에 일어나려면 왼쪽 그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 양변의 그 변화율을 구해서 응력 변화율과 변형률 속도 변화율의 관계 더하기 응력과 변형 속도 변형 이게 두 개가 더해져야 된다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응력 속도가 쓰여야 되는 거야. 탄소성 구성 방정식에는 탄성과 소성을 더하기 위해서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감안하기 위해서 응력 속도가 쓰여야 돼요. 혹은 뭐 응력 속도하고 뭐하고 똑같으냐면 응력 증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 척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성 변형은 탄성 변형도 마찬가지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형 방정식하고 증분형 방정식은 형태가 똑같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응력 속도 자체는 그러니까 코시 응력을 직접 물질 미분한 것은 객관성이 없지만 코시 응력의 물질 미분에 약간의 조작을 해주면 약간을 보완을 해주면 객관성을 갖는 응력 속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요런 응력 속도를 우리가 야우만 응력 속도, 야우만 스트레스 레이시라고 얘기해요. 자, 야우만 응력 속도를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아바쿠스나 이런 거 연구 과제 수행하다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우만 응력 속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처음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성을 갖는 응력 속도와 야우만 응력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추가로 더 소개를 하면 트루스텔 응력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물질 미분에 마이너스 L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L 트랜스포즈 플러스 시그마 트랜스 D. 그러니까 야우만하고 살짝 다르죠.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변형 속도급의 텐서를 가지고 약간 시그마 닷을 보완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 맥키니 응력 속도는 기호로서는 시그마의 밑으로 삼각형 이렇게 표현하고 왜 이제 위로 삼각형, 밑으로 삼각형 이런 걸 쓰냐면 벌써 까만도 썼죠. 그다음에 흰도 화이트 닷도 썼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이제 삼각형, 하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추가로 좀 동원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응력 속도를 동원할 게 없으니까 막 삼각형들을 동원했는데 하나는 위로 삼각형, 하나는 밑으로 삼각형 이렇게 동원한 거죠. 그린 맥키니 응력 속도는 시그마 닷에다가 R을 갖다가 R과 R 돛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보완을 해준 거죠. 그런데 요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R에 요렇게 정의되는 요렇게 정의되는 시그마 닷 U를 R 트랜스포즈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린 요때 시그마 U를
동시회전 코시 응력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기를 동시회전 코시 응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정의하기로는 이런 정도. R 트랜스포즈의 시그마 R. 그러니까는 강체 중첩 운동, 중첩 강체 운동할 때 그 강체 회전하는 것과 같이 회전하는 그런 코시 응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줬죠. 시그마 U를.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지금 요거 손필기를 한 걸 여기다 그대로 써서 가는 실선으로 돼 있는데 요거 전부 볼드예요. 그러니까 볼드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다 볼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린 메케닉 응력 속도는 객관성을 갖는가 하는 걸 쭉 유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린 메케닉 응력 속도 객관성 검증하는 걸 쭉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만 하면 응력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텐서량들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쭉 이렇게 체크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 방정식에 그런 텐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응력과 변형률 혹은 응력과 변형 속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응력 쪽에서는 힘 쪽에서는 응력 속도가 들어가니까 탄소성 구성 방정식. 탄소성 구성 방정식이 아니고 탄성 구성 방정식이나 아니면 강소성 구성 방정식에서는 그냥 응력이 직접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탄소성, 그러니까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동시에 계산을 해내려면 동시에 감안을 해서 그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알려면 응력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우만 응력 속도나 아니면 트루스델 응력 속도나 아니면 그린 메키닉 응력 속도 이런 응력 속도가 들어가 줘야지 구성 방정식에 이런 응력 속도가 들어가 줘야지 그 구성 방정식을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야우만 응력 속도는 왜 객관성을 갖는지 이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린 메키닉 응력 속도는 지금 이 강의 자료에 설명이 돼 있죠. 트루스델 응력 속도가 왜 객관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알아요. 이러니까 응력 객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네, 해보면 아는데 아직은 과제물로 오늘은 내지 않고 봐서 다음 시간에 이제 퀴즈를 보면서 요걸 과제물로 낼지 아니면 뭐 다른 걸 과제물로 낼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수요일 날 퀴즈 아주 간단한 퀴즈와 과제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할까요? 시간이 다 돼서 강의 시간이 다 돼서 사장 내용을 소개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빡빡하네요. 사장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객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고 처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꼭 복습을 차분하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왜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퀴즈는 분명히 그런 계산 문제가 퀴즈 문제로 나올 테니까.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